안녕하세요. 김해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장영영입니다. 저번에 이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2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을 했고요. 저번에 1편을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 원칙이 있고요. 급여 대상, 급여 방식, 먹이 급여 장소, 급여량, 청결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길고양이 먹이 주기 원칙을 살펴보면요. 책임감, 적절한 돌봄 및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길고양이 돌보는 것은 단순한 밥 주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며 해당 개체의 중성화,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등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돌보미가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 가능한 돌봄 방식, 돌봄 개체 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성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줍니다. 돌보미들 간의 소통을 통해 먹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돌봄에 규칙성이 필요한 이유는 길고양이를 돌볼 때에도 반려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듯 각 개체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고양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때는 먹이를 먹는 때입니다. 먹이를 주는 곳에 몇 마리가 오는지, 어떤 개체가 오는지, 다친 곳이나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결성, 밥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먹이는 음식물이 흩어지지 않는 밥그릇에 담아주고 급여 후 밥그릇 쓰레기, 배설물 등을 바로 수거하는 등 위생 공중보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급여 대상은 먹이를 줄 때는 중성화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먹이를 먹는 고양이 중 중성화되지 않는 개체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중성화를 실시합니다.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방안 조사 결과가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조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먹이 급여 인식의 모범 지역이 찬성 75.8%이고 먹이 급여 시 중요 항목이 중성화 48.5%, 캣맘 관련 활동 특이사항이 캣맘이 적극적인 협조로 TNR을 실시하고 급식소를 운영해야 길고양이 인식 개선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 방식은 1회 급여를 원칙을 하고 먹이를 주면서 길고양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정해진 시각에 매일 같은 시간에 급여를 하고 먹이 급여 장소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다고 합니다.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이 있는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요. 밥자리를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의 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이 될 수 있고요. 무단 적치물로 간주되거나 원상 회복 명령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거 침입 또는 근조물 침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밥자리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밥자리를 누군가 임의로 철거한다면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 손괴죄 또는 절도죄의 책임 및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로는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로 나와 있고요. 급여 후 수거하는 경우 사용이 권장되는 밥그릇은 세척 등 관리가 쉬운 밥그릇, 일회용 종이용기, 길고양이 섭취 후 수거, 폐기를 해야 되고요. 부적절한 장소는 공용 장소에 설치되었으나 관리가 미흡한 급식소, 차량 아래에 먹이를 두면 차량 파손과 고양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땅바닥에 먹이를 급여하면 길고양이 위생이 저하될 수도 있고, 봉지밥을 급여하면 고양이가 장폐색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방치된 빈 밥그릇도 문제가 되고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는 이제 주차장,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피하는 게 좋고, 도로 주변도 피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잠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유의사항을 보면요. 길고양이 급식소와 일반 밥자리 차이는 무엇일까요? 밥자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말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정형 밥자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구조를 마련해 그 안에 밥그릇과 물그릇을 둘 수 있고, 고정형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에는 사료를 오래 놔둬도 괜찮을까요? 별도의 운영 기준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여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먹이를 계속 놔두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붕에 있는 급식소 내부에도 너구리, 비둘기, 쥐, 까치들이 들어와 길고양이 먹이를 섭취함이 확인이 됐고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돌봄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 및 물급여와 밥그릇 세척, 소독 등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급여량은 적정 급여량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고양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한 번에 먹는 만큼만 급여를 하고, 일일 권장 섭취량만큼 먹지 않는다면 다른 곳의 먹이 급여 장소나 다른 돌보미에게도 사료를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잉급식 방지, 신선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청결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밥그릇을 치우기, 먹이를 주고 남은 밥그릇, 캔 등의 용기는 곧바로 치워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밥그릇 내 급여, 밥그릇에 꼭 음식물을 채워줘야 되고요. 밥그릇은 또 세척을 해줘야 되고, 주변 관리는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밥자리, 급식소 위생 관리는 필수적이고, 위생과 청결을 위해 항상 주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합니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2편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김혜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 FM 풍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쌍익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